네, 안녕하십니까. 저지영 양수입니다. 오늘이 6월 10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1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확실히 달라졌죠. 특히 동시만기가 끝날 즈음에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만기일이 있었고요. 자, 오늘은 그 만기일 그 다음 날 후폭풍이 있는 금요일 날입니다. 그 금요일 날도 무사히 넘기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수가 웬만큼 탄력적인 그런 상승하는 상황이 전개가 됐다는 건데요. 그 자체로도 일단 긍정적이지만 사실 미국의 간밤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었죠.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5.0%나 나왔단 말이죠. 사실 이게 웬만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악재로 시장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그것마저도 어느 정도는 극복을 하는 것 같죠. 내성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급이나 전반적인 분위기를 통해서도 그런 점이 충분히 느껴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빠르면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초 월요일 날부터 지수 상황이 노골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시각, 늦어도 FOMC가 끝나는 다음 주 후반, 아마 우리 날짜로는 목요일 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지수 상승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요. 이미 벌써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현재 보이는 것보다는 현재 상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악재, 물가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현재 금리를 조기에 인상한다든가 테이퍼링 일정을 앞당긴다든가 하는 식의 부담까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특히 물가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예민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부담을 좀 덜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FOMC가 끝날 즈음에서 아마도 아직까지는 눈치를 보는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또 기관들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제시하며 지수가 올라갈 때 전형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수급구도 이른바 쌍끌이 순매수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수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조금 더 강렬하게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장담할 수는 없죠. 항상 예의주시 경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그림은 그렇게 그려놓고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보게 되면 그런 측면이 벌써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네이버나 또는 카카오가 탄력적으로 올라갔고요. 자, 오늘은 어제 못 올라갔던 SK 하이닉스나 또 LG 화학이 많이 올라갔고요. 삼성 SK가 또 탄력적으로 올라갔죠. 그들끼리 시총 최상위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끼리 서로 순환매식으로 돌아가면서 시세를 낸다는 건데 그 얘기는 내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면 기다리면 된다라는 의미도 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은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아주 전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어서 시총 상위주들이 서로 번갈아 순환매 성격으로 시세를 내는 그런 식이 된다는 건데 본격적인 이른바 썸머랠리 같이 그렇게 장기 레이스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다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양새를 만든다는 거죠.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FOMC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현재 어제하고 오늘 우리 시장이 보여줬던 지수의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후반이 더욱더 기대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아직까지는 밋밋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까지도 해볼 수 있다는 건데 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하루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4%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삼성전자는 못 가는데 SK하이닉스만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SK하이닉스의 오늘의 급등은 삼성전자의 급등을 예고한다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이죠. 비전 2030 비메모리 반도체 장기 10년 계획을 비전 2030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소니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자, 그 부분을 간단하게 되짚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에 따른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주제, 이 주제가 본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서 또 계속 강조드렸던 제 2선 종목이 바로 SKC죠. 지금 LG화학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자, 오늘 7.3% 가깝게 아주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SKC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왜 급등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 또 매수해도 되는지, 또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이런 것, 또 보유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나 보유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럴 필요가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조목조목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평소처럼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지난 5월달 CPI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무려 작년 동기 대비 5.0%나 급등했다는 것이죠. 사실 지난달에 4.2%였고, 그리고 이번 달에 대한 시장 예상치가 4.7%였던 건데, 4.7%가 나와도 너무 높다고 해서 부담된다고 했던 건데, 그보다도 0.3%포인트 더 올라가서 5.0이나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13년 내 최고치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5월 말에 나왔던 PCE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미국 연준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죠. 거기에 가격 지수가 있는데요. 무려 3.8%나 나왔다는 거죠. 이게 29년 내 최고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3년 내 최고고, 또 PC 가격 지수는 29년 내 최고. 그만큼 물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어 있는 상태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별달리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현재 물가지수 측정 대상 품목 중 중고차 가격이 급등을 했다는 것 때문에 29.7%를 급등을 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 국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간, 전반적으로 물가지수의 왜곡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 지나면 물가는 하향 안정될 소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시각이죠. 물론 이 물가와 관련돼서는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미국 연준 위원들의 시각은 최근의 물가는 지금 현재 팬데믹 상태에서 벗어난 일종의 보복 소비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당장은 미국 증시도 또 그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 증시에도 더 이상 악재로 작용되지 않는 단계까지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정도 염두에 두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삼성전자 아직까지도 뚜렷한 상승 추세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단기적인 호재는 아닌데요. 장기적 관점에서 특히 비전 2030과 관련된 긍정적인 보도가 있길래 그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그쪽 분야 세계 1위인 일본의 소니를 맹추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지금 현재 이미지 센서 분야에
점유율은 소니가 약 50% 가깝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재작년입니다. 2019년도에 17.6% 정도로서 소니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었던 건데 그것이 1년 새 19.6%, 아마 금년에는 20%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죠. 그 사이 소니는 52.7에서 42.79%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소니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삼성전자가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연관돼서 봐야 되는 것은 이미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소니에 거의 대등한 수준에 와 있구나, 일정 부분 추월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세계 최소 크기인 0.64 마이크로 나노입니다. 마이크로 나노 크기에 또 5천만 픽셀, PC는 픽셀입니다. 사실은 1억 픽셀 넘어가는 것도 나와 있죠. 근데 이것과 별도로 또 0.64 마이크로 나노 크기에 5천만 픽셀인 현재 아이소셀 JN1을 출시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여기에 삼성전자가 자랑하는 갖가지 첨단 기술이 다 적용이 됐다는 거죠. 아이소셀 2.0, 또 인터신 HDR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 그 높이가 10% 정도 축소가 되는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고요. 또 그 모듈의 이미지 센서의 감도가 16%나 증대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아실 겁니다. 특히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요, 카메라 뒤쪽 부분에 카메라가 있는 부분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젊은이들은 카톡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톡티. 최근 작품에서도 지금 갤럭시 S21에서도 갤럭시 S10에서도 카톡티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죠. 그 카톡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현재 기술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그동안 삼성전자가 비전 2030 2030년까지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각 부분, 뭐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 자동차 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각 부분 세계 1위가 된다라고 천명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제반 주요 핵심 분야 중 APD 각 분야 중에서 가장 먼저 1위로 등극할 수 있는 분야가 아마도 이미지 센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씩 둘씩 삼성전자가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이런 정도의 속도라고 한다면 아마도 2025년 정도 되면 점유율 측면에서 소니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하나씩 둘씩 그들의 장대한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실행하고 있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당장 단기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죠.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관점에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을 잠깐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불안할 것이고 해서 또 금리 인상이 점쳐지는 또는 그 부담이 커지는 상태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채금리가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기는커녕 1.5% 이하로 내려온 것이 어제인데 그 상태에서 또 내려왔습니다. 2.2 베이스 포인트 만큼 0.02% 포인트 만큼이죠. 작지 않습니다. 또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국제 시장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고, 달러 인덱스도 89.9, 별다른 동요가 없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5원이나 내려가서 1110원까지 됐거든요. 즉 물가가 상승을 해서 뭐 매스컴에서는 대대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만 정작으로 미국 금융시장은 상당히 평온하다.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 주가에 선반영돼 있고 심리적으로 극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적격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 미국 현재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 상당히 안정적이다. 즉 이번에 FOMC 때 매파적 위원들이 특별히 어떤 문제가 되는 발언만 하지 않으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분위기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막을 지워놓고 보도록 하죠. 보면 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했는데 근데 그 규모가 아주 크지 않죠. 합계해서 약 4,50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진짜 지수가 탄력적으로 거기에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가 올라가기 위한 적절한 지수 상승의 초창기에 그 매수 규모는 적어도 5천억도 부족하면 거의 1조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1조 정도.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도 차익 및 비차익 매수가 5천억 이상 유입되는 그런 상황에 나왔을 때 본격적인 지수 상승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정도에 좀 못 미치는 즉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 장세가 되기 위한 조건 중 한 2% 내지 10% 정도가 모자르는 그런 상태다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직은 확실치 않다. 즉 FOMC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외국인도 기관도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적극적으로 매수할 단계까지는 아니다. 좋긴 좋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뭐 그런 정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보도록 하죠. 현재 연기금이 순매수했는데 4거래일 만에 순매수했어요. 1719억 순매수를 했다는 거고요.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계속 매도고요. 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갑자기 많이 매도를 했죠. 아마 이거는 삼성전자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또 시장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갑작스럽게 매도했다라기보다는 어제 쿼드러플 미팅데이 그 다음날 후폭풍이 있는 날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한 어떤 물량을 단기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그들 즉 이 외국인들의 기본적인 스탠스의 전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 주가 돼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베이시스도 좀 이상하죠. 자, 9월물이 본격적으로 거래되는 첫날입니다. 그런데 베이시스 오늘 종가 기준 베이시스는 막판에 지수가 크게 밀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물 지수가 말이죠. 마이너스 0.73입니다. 정상적인 강세장이라면 거의 2.0 근처까지 9월달에 만기니까 만기가 3개월 남아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베이시스가 플러스 쪽으로 적어도 1.0 내지 1.5까지는 돼야 된다는 건데 거기까지 그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확대되기는커녕 마이너스 0.7이 됐다는 것은 순간적인 일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해석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난 5월 전에 있었던 것처럼 장기적인 어떤 그런 그것을 의미한 것이라면 외국인도 그렇고 또 프로그램 매수도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매도가 나왔겠죠.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에서 베이시스가 이렇게 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하는 관점. 다음 주에 베이시스를 보면서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지 아닌지까지 측정해 나가며 지수 상승이 나왔을 때 그 상승의 탄력성을 우리가 가늠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자, 그리고 오늘 본 주제가 되겠습니다. SK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그 SKC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SK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동안 SKC는 뭐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이라 많이들 갖고 계실 것으로 그렇게 이제 믿겠습니다. 오늘 급등했던 것은 증권사 여러 곳에서 현재 1분기 실적도 좋은 실적이었거든요. 1분기 실적만으로도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했던 건데요. 2분기 실적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긍정적으로 리포트를 쓴 데가 유안타 증권인데요. 유안타 증권 자료를 잠깐 참조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일단 매출은 7,620억. 뭐 크게 늘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늘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많이 늘었죠. 1,305원이나 급증을 한다는 건데 작년 동기 대비로도 148%니까 두 배 반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두 배 반. 그렇게 는다는 거고 분기 대비로 봤을 때 지난 분기도 상당히 좋았고 818억인데 그것보다 훨씬 좋아서 1305억이니까 거의 뭐 60% 가깝게 한 분기 만에 그렇게 실적이 급증했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동방만 일렉포유라고 하는 사실 SKC의 최고의 성장 동력은 여기서 나오죠. 또 주력 사업도 이쪽으로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적의 상당 부분은 기존 주업이었던 정밀화학, 석유화학 부분 그 중에서도 POPG를 말씀드렸죠. 프로필렌 옥사이드, 프로필렌 글리콜, 각종 산업재, 그중 PO 같은 경우 프로필렌 옥사이드는 화장품 원료로도 쓰인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쪽 부분에 실적이 급증했다는 건데 그 비중을 잠깐 보십시오. 939억 원 전체 영업이익 규모의 거의 이 정도면 60% 넘어가네요. 80% 가깝게 7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의 70% 정도가 정밀화학에서 나온다는 거고 동박이 차지하는 영업이익은 186억. 지난 분기 대비로 늘긴 늘었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영업이익의 약 15%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SKC의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크게 남아있다는 것을 언젠가부터는 동박이 가장 큰 매출과 가장 큰 영업이익을 올릴 건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성장할지를 이 부분에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적 성장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OPM 영업이익률입니다. 17.1%가 나왔다는 건데 요거는 좀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아마도 원재료가 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마진이 약간 다운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규모는 크게 줄지 않은 채 영업이익률만 11 내지 12% 정도인데 원래는 SKC는 제가 몇 년간 실적을 좀 봐왔습니다만은 영업이익률이 10% 넘어간 걸 거의 못 봤습니다. 이번에야말로 10%대가 될 것 같고 그것이 금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며 영업이익률을 계속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건데 그 이유는 동박에 대한 영업이익 기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동박은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실적과 관련된 비전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폴란드에 동박 공장이 추진된다는 거죠. 유럽의 생산 거점이 된다는 건데 5만 톤. 현재 캐파가 4만 3천 톤인데 그와 비슷한 한 단계 더 큰 5만 톤 규모의 공장이 건립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읍에 이미 4공장이 있고 그리고 5공장, 6공장에 건립 중에 있는데 이게 내년에 완공되고 바로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또 이미 건립 추진 중에 있고요. 미국 공장까지 현재 좀 추진 검토되고 있는 상태죠. 그것까지 다 합친다면 2025년도에 무려 25만 톤. 이 정도가 되면 세계 제1위 됩니다. 일진 머티리얼스보다 더 큰 규모가 된다는 거죠. 세계 1위 동박 업체가 된다는 건데 지금 현재 규모 캐파의 4.3만 톤의 6배 규모가 된다. 그것도 5년 내. 그 정도로까지 현재 2차 전지 시장이 급속도로 커진다. 현재 사실 그것을 급속도로 커진다라는 표현을 하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거의 폭발 수준으로 커진다. 즉 빅뱅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전기차 시장 그런 정도로.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이 확대되고 또 2차 전지도 그 언젠가부터 빠르면 금년부터입니다. 쇼티지 현상이 나올 것이고 그 중에서도 동방은 더 쇼티지가 된다는 건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생산 캐파를 확대할 만큼 시장이 폭발한다는 개념에서 또 그만큼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만큼 마진율은 두 자릿수 그것도 10의 자리가 아니라 10의 자리 10%대가 아니라 20%대가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기존 석유화학 부분의 틈신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동박과 관련된 실적까지 좋아지면 그러면 현재 실적도 월등히 좋아지며 따라서 현재 PER이 50배 이렇게 정도 되는 것을 충분히 정당화하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 자, 그리고 2021년도 여기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POPG가 워낙 튼실합니다. 그래서 이쪽과 관련 실적 기반이 상당히 탄탄하게 유지된다는 건데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당히 좋은 사이클을 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SK그룹과 관련돼서 에너지 생태계가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그들의 추진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의 플러그 파워, 이 플러그 파워는 수소와 관련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어, 벤처 캐피탈입니다. 벤처 캐피탈인데 이 업체와도 세계적인 업체죠. 이 업체와 합작을 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는 거고요. 또 얼마 전 SK ENS 건설 또 SK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 사업 추진단이 결성됐다는 것도 또한 그 맥락에서 같이 봐야 되고요. 또 현대차와 더불어서 2차 전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동맹 체제를 구축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도 하고 그 관련된 부대 서비스까지 아울러서 전체 솔루션 차원에서 동맹 체계를 구축한다 하는 것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소재와 관련 생태계 차원에서 보게 되면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완제품을 만들고 SK그룹은 전체를 총괄하며 그리고 SK 머티리얼스는 액체 상태의 소재를 담당하고 또 SK IET는 분리막이고요. SKC는 동박이라는 말이죠. 고체 소재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 소지가 상당히 높죠. 자, 그리고 미국 투자 확대한다는 얘기는 뭐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 매스컴에서 접해 보셨을 거고요. 포드와 2차 전지 동맹을 체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 공장 60 기가와트 아워짜리 60기가와트 아워는 이 정도면 현재 어느 정도냐면 현재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 LG 화학이 생산하는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 정도의 공장을 미국에 만든다는 것이죠. SK그룹도 아주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나온 얘기죠. 현대차, 포스코, 효성 이렇게 SK까지 합쳐서 수소 동맹 체제를 구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사자 동맹 체계입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를 보면 SK그룹이 이 에너지와 미래 에너지에 대한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현재 그림을 그리고 있고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또 어느 속도로 어느 정도의 그 범위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한가운데 동박이라는 분야, 이 고체 소재와 관련된 그 분야의 축을 맡고 있는 업체가 SKC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리튬 이온 액체 상태의 이런 2차 전지 이상의 고체 차세대 2차 전지 시대가 오더라도 SKC는 괜찮죠.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LG화학보다 SKC가 더 안전한 측면이 있고 또 잠재력도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2차 전지만 따진다면 말이죠. LG화학은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SK는 2차 전지만 본다면 그런 측면에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를 매수할 때는 반드시 LG화학과 SKC를 같이 병행해서 같이 매수를 하시라 했던 건데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SKC는 뭐 한 14만 원 정도 됐는데요. 이 정도가 아니고 금년중에 20만 원 정도 보고 내년 정도 뭐 30만 원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려놓고 충분히 볼 수 있고 이 종목은 장기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손절가가 없습니다. 단기 매매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오시장이나 또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거나 코스맥스나 단기 중기적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에 대해서는
손절가가 있지만 장기 투자를 하는 삼성전자나 또는 네이버나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은 손절가 필요 없습니다. 손절가 정해놓으면 오히려 그 사야 될 때 팔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손절가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진짜 말 그대로 장기 투자, 그것도 정석 투자죠. 그 대상으로 삼고 SKC에 어느 정도 초점을 좀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